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압도적인 직무 첫인상 만들기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혹시 써보셨거나 쓰고 계신가요? 자기소개서를 압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오히려 압도 당하기 쉽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기소개서를요, 처음 우리는 접하기 때문입니다. 레포트와 논문 다릅니다. 자기소개서만의 글쓰기가 있고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친해지고 조금 더 많이 보고 익숙해지시는 학습의 단계가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압도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지 오늘 그 기본적인 단계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기본 단계를 익히시면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직무 첫인상을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력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쓰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단어를 바꾸시거나 조금만 표현을 바꾸시면 보는 사람, 읽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일 잘하겠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첫인상을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힘들다 또는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시다. 또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살짝 줄여드리고 깰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직무 첫인상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저는 자기소개서에 이해를 돕기 위한 첫인상과 이미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미지와 첫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과연 글쓰기에도 첫인상과 이미지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자기소개서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아주 압도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인상과 이미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해봅시다. 자, 과연 이미지란 것.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단어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미지 쉽습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감지된 정보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형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아이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지금 아마 여러 가지를 답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이유 씨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귀여움, 밝음, 맑음 뭐 이런 단어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미지라는 거죠. 현아 씨 하면 어? 뭔가 귀여움 또는 뭐 상큼함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이미지들이 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서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이미지는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미지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의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단어에서도 이미지라는 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 따라서 그 면접관 분들이나 인사 담당자 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알아보면 개인의 사고 기준에서 취향에 따라서 편집되어서 만들어진 형상을 말합니다. 통상 사람들에게 느끼는 공통적인 이미지는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뭔가 편안해 보이고 또는 부드러워 보이고 이렇지 않나요? 음, 조금 더 가면 뭐 선해 보이고 네, 이런 말도 조금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라는 거는요, 제가 편안해 보인다.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표정, 태도, 옷차림, 냄새, 생김새, 태도, 걸음걸이, 음성, 능력, 말투에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상대방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표정을 짓는 것, 그리고 표정,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이 형성된 습관을 바꾸면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우, 어? 드라마를 찍는데 이 사람이 평소하고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연기 진짜 잘한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연기 잘한다. 이미지가 다르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표정과 태도와 말투와 음성 이런 것들이 달라질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느낀다. 그렇다면 이런 상대방이 느끼는 게 바로 나의 첫인상이나 저의 일반적인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시면 바로 표정이나 태도나 말투를 바꾸시면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는 건 사실 더 쉽습니다. 뒤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건데요. 이 조아리의 창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보이는 창.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탕. 바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시면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요. 면접에서는 면접관들분들과 훨씬 더 소통도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직무 약점, 태도 같은 것들을 잘 감출 수 있겠죠. 네, 전략상 이 감추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취업 합격을 위한 거니까 충분히 필요한 전략이고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쓰기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처음 쓸 경우에는 이 나도 모르게 보여주지 않으면 좋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 부분 중에서 특히나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 보이지 않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나의 강점이나 약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보이지 않는 창,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창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는요, 꼭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직무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셔서 이 직무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가지면 안 된다. 또는 이러한 강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노출시켜 주시거나 또는 치명적인 약점들은 노출시키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아리의 창을 글쓰기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라는 거는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첫인상도 그러면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별로야. 그렇죠. 첫인상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신 거. 반대로 첫인상은 좀 별로였는데, 나랑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절친이 되고, 네, 생각보다 괜찮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은요,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고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이미지를 먼저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는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글쓰기에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아시고 직무하고 관련된 이미지의 단어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은요, 자신의 개성과 직업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대인관계 증진 또는 면접관들과 대화, 티키타카가 잘 되게 해주고요. 자기소개서에서는 나의 첫인상, 직무 이미지 굉장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자아실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죠. 자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외형적인 화장이나 옷차림뿐만 아니고요. 자신의 개성을 파악해서 내면에 잠재 있는 장점 개발, 매력을 이끌어내는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대인관계 호감도 당연히 면접에서 호감도 높아지고요. 자기소개서 인사 담당자가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최상의 이미지를 끌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신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미지 진단. 취업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이미지 진단은요, 나에 대한 뭐 이미지 진단과 더불어서 직무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첫인상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강점이 있어야 되는지 파악하시는 것. 그래서 아마 뒷부분은 앞으로 이제 교육 영상 뒷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전달할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 또는 이렇게 하시면 어, 점점 일치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배우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외형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예시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형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남자분들을 좀 대상으로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면접 연습을 해드릴 경우에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면접을 보러 가셔야 된다. 그러면 목소리 크기라든가 또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는 사실 며칠 사이 변화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헤어스타일, 복장, 그리고 자세, 복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뭐 옷을 구매한다든가 또는 뭐 면접 당일날 시간이 되시면 헤어샵에 가서 헤어스타일링을 바꾼다. 이런 것들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요소가 우리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큰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입니다. 보시면요. 자신감 있게 보이고 뭔가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이마가 보이는 헤어스타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단정한 스타일 훨씬 좋고요. 전문성 있어 보이는 네, 신입사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표정까지 이렇게 연습하면 너무 좋죠. 면접관 분이 답을 할 때, 질문할 때 미소를 지으면서 네, 뭐큰 목소리로 답한다. 그러면 호감도가 많이 상승합니다. 자,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태도, 네,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그리고 답변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뭐, 아이 컨택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열의가 느껴지는 표정, 역시 아이 컨택, 네, 눈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 눈빛,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형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쓰기에서도요, 우리가 호감을 느끼고 첫인상, 좋은 첫인상을 주는 글쓰기가 있습니다. 소제목을 작성한다든가, 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이게 해주는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다든가, 뭐 기호를 적절하게 나눠서 쓰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첫인상은요, 한 번 만들어지면 잘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경영의 저자 메리 리첼이 이야기했는데요. 첫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한 몇 번 정도 만나야 되는가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50번 이상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에게 우리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첫 인상인 거, 나의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실수가 있거나 또는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시면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소개서 압도적인 첫인상,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 직무기술서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무기술서를 살펴보는 방법은요, 채용 공고문을 본다든가, 하지만 채용 공고문에도 간략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채용 공고문에는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무 수행 내용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지식, 기술, 태도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온 공공기관들. 자기소개서 반영하기에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동종업계 유사 직무들을, 유사 직무의 직무 기술서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채용 공고문에는 업무 수행 내용,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하면 직무 수행 내용이죠. 직무 수행 내용,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자기소개서에 뭔가 참고할 정보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다 하시면 동종업계의 유사 직무들을 찾으셔서 학습하셔서 네, 자기소개서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도저히 없다 하시면은 뭐 NCS 사이트라든가 직무 설명이 좀 되어 있는 부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들, 구직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잡플래닛,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플랫폼에서 직무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아, 이런 내용에 조금 유사하겠구나 하고 방향성을 잡으신 다음에 회사 홈페이지를 보시고 아, 이런 제품을 취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자기소개서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직무기술서를 자기소개서 컨설팅 또는 면접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찾아보도록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특히 단어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데 이 자기소개서 글쓰기는요. 일 잘하려고 하는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기술서에 답이 다 있다는 얘기. 여기에 다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작성을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들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 직무 수행 내용, 업무 내용을 쓸 게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필요 지식, 기술, 태도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소재로 쓸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서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무 수행 내용과 필요 지식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기술과 수행 태도입니다. 어, 지식, 기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자기소개서에 저는 지식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경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신입사원분들은 당연히 경력, 기술,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네,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네, 뭐 이공계열 분들이거나 특정 전공자이신 부분은 당연히 지식이 많긴 한데 조금 전공 무관인 친구들은 사실 지식이나 뭐 기술을 우리가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식과 기술이 없다. 또는 지식과 기술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썼다. 근데 항목이 더 남았다. 그럴 때 어떤 걸 쓰시냐? 바로 여기 있는 직무 수행 태도라는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직무 수행 태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분석적 개념적 사고 태도, 세밀한 일처리 태도, 효율적 시간 관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창출 의지, 정보 수집과 관리 노력, 조직 이해 태도, 현장 지향적 태도, 즉각적 대응 노력, 안전사항, 중수 의지, 청렴하고 공정한 처리 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려는 의지, 기기 운전 절차 준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저는 이 단어들을 그대로 써라고 작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유사 단어로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보통 뭐 사교성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들 쓰시는 거 좋긴 한데 여기 충분히 단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자기소개서에 단어 옮겨 쓰고 면접에도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답변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굳이 따로 찾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직무 첫인상은요, 이런 단어 써주시면 면접관들, 인사 담당자분들이 자기소개서 평가, 면접 평가할 때, 직무하고 연관이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어들과 연관성이 멀어지는 단어들 쓰신다? 상반된 단어 쓰신다? 그러면 직무 능력이 떨어지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채용 공고문을 꼭 보시고 채용 공고문에 있는 또는 직무기술서에 있는 단어들을 많이 녹여내 주시라. 그대로 써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팁을 더 드리면요. 필요기술 한번 읽어볼까요? 설득 및 협상 기술, 수리통계 기법, 예산관리 기법, 뭐 외국어 구사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자료 검색 능력, 법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및 관리 능력,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문서 작성, 예, 조별과제 때, 대학생 때 해보십니까? 자료 검색? 조별과제 때 해보십니까? 또는 개별과제 때도 레포트로 해보십니까? 예산관리 기법 동아리에서 또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총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누군가와 했더라도 조금 주체적인 단어들을 쓰셔서 내가 예산 관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네,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이 되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어떤 경험과 연관시킬지 생각하시고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일 잘하시는 분들이 되신다. 직무 첫인상이 뛰어난 지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문을 이어봤으니까 아래 보시면 어학 성적이라든가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것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직 준비하실 때 꼭 전략상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필요 자격증이 무엇인지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 만에 기한이 앞으로 소요될 것이며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 꼭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문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 직무 첫인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단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사항, 기본적인 자격사항들도 있으니까요. 꼭 직무 선정과 기업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3학년, 4학년 분들은 이 영상 보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사실 채용 공고문들을
충분히 이제 보시고,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합격 후기들을 보시면서 너무 또 지나치게 스펙을 준비하지 마시고, 네, 꼭 합격,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스펙을 맞추신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자격증을 준비해 주시고, 자기소개서와 채용 절차들도 꼭 보셔서, 아, 면접의 형태는 좀 이런 게 돼 있던데, 이건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 대학의 일자리 플러스 센터나 또는 취업 지원팀에서 꼭 네, 취업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직무 첫인상 그리고 직무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네, 직군 또는 직종, 네,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관리에서 뭐 인사, 총무, 재경, 전산, 경영 기획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기업마다 지원하는 기업마다 직종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보시고 인사지만 뭐 인사기획과 이런 것들 안에 인사 직무지만 평가 승진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역량이 어울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력이 필요할 수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할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 필요할 수 있고 갈등 조정 능력 필요할 수 있고요. 설득력, 경청 자세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노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필요 역량이 필요할까요? 인사 직무에서. 네. 여기서 바로 제일 필요한 거는요. 갈등 조정 능력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인사 직무더라도 어떤 것들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역량을 다르게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경청 자세, 설득력, 뭐 다 좋지만요. 자, 총무 직무에서도 법규 규정 관리, 관제, 총무 관리, 의전, 복지후생 지원, 보완 이런 직무들 수행합니다. 그리고 필요 역량으로는 고객 지향성, 상황 대처 능력, 진취성, 대인관계 능력, 창의력.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첫인상 좋게 되려면요. 직무마다 이렇게 맞는 어울리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경, 뭐 전산, 경영기획 이런 직종과 직무들 살펴보시면요. 단어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 쓰고 나셔서 또는 쓰는 중에 이 단어가 맞을지 고민들 꼭 해주시고요. 이 단어들을 많이 쓰실수록 네, 일 잘하시는 사람이 되십니다. 생산관리 직무는 하나 정도 한번 볼까요? 네, 구매 직무, 생산 직무, 네, 물류 직무, 기술 직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구매 직무는 원자재 관리와 제작 관리입니다. 그래서 필요 영역은 설득, 협상력, IT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국제 감각, 어학 능력,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좋고요. 생산에서는 직무들이 품질 관리, 노무실, 그다음에 설비 관리, 제품 생산, 생산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이런 직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무들은 사실 관리 직군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신입사원이 사실 좀 젊은 편입니다. 맞죠? 근데 현장직이기 때문에 생산직 분들과 일한다. 그러면 연배가 저보다 훨씬 많고 생산 라인에 대한 경험이 더 많겠죠. 그래서 연배가 좀 나보다 높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보여주시면은 훨씬 매력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직, 고객 상담, 홍보, 광고, 네, 이런 직무들 보실 수 있고요. 저 세분화된 직무들은 CS 전략, 기획, 상담, 뭐 홍보 기획, 네, 기업 문화, 뭐 사내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기획, 시장 조사, 디자인, 뭐 사실 더 세분화됐는데 우리는 그 직무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창의성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하시는데 물론 창의성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석력, 협상, 설득, 정보 수집 능력, 계획 및 조직화, 유연성, 대인관계 이렇게 많은 첫인상,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첫인상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이런 단어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 자기소개서에서 질문, 항목 의도에 맞는지 그 답변 찾고 그러면 그 태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셔야 빨리 체크하고 합격 여부를 가리거든요. 자, 영업은요. 영업 지원, 영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판매, 소비자 관리, 목표 가업 관리, 영업 인력, 교육 지원, 영업 손익 관리, 판매 정책 기획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교성만 보진 않고요. 목표성도 있는지 보고요. 왜냐하면 매출과 관련된 직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협상, 설득력, 의사소통 능력, 도전 연치, 고객 지향성, 유연성, 창의력 이런 것들 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직무도 연구기획과 연구개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연구개발 전략, 예산, 법령, 기초 연구기획, 프로젝트 설비, 관리, 설비 기획, 제품 기술,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행 평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목표 지향성, 문제 해결 능력을 원하는 태도로 가질 수도 있어요. 예측력 뭐 이런 것도 단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직무마다 태도 역량들이 다르게 나열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 예시들을 조금 보면서 분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 첫인상 만드는 방법 또는 지금 이렇게 작성하면 직무 첫인상에서 아쉬울 수 있다. 조금 좋지 않은 첫인상 될 수 있다. 설명들도 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떻게 하면 직무 첫인상을 높일지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혹시 자기소개서를 지금 쓰고 계셨거나 쓰셨거나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쓰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이 정도 썼는데 물론 뭐 잘 쓰셨죠. 처음 쓰신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좀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실 때는 우리가 자기소개서 때문에 떨어지면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 첫인상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게 자기소개서 합격 예시들 많이 보시고요. 또는 떨어진 것들도 볼 기회가 있다면 보시면서 왜 떨어졌는지 이제 살펴보시면 좋은데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그러면 어떤 자기소개서가 합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자기소개서는 떨어질 수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짧은 글들로 저는 예시를 조금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은 일부러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일단은 글쓰기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자기소개서는 먼저 글쓰기 익히고 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직무하고 연관시키는 부분을 높이는 작업을 보통 저는 하는 편입니다. 자, 한번 살짝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분한 성격으로 일해서만큼은 꼼꼼함을 최대한 발휘하여 깔끔하게 업무를 수행해 냅니다. 말수가 적은 조용한 성격이라서 활달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 보기도 했지만 주위에서 저의 진중한 면이 오히려 낫다는 말을 많이 해주어 지금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합격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기소개서 합격 예시의 기준이 딱 명확한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소개서 탈락의 사유에서는 명확한 부분들이 글자 수,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뭐 아버지의 직업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의 고향, 대학명 이런 것들을 쓰시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의도가 내용이 맞지 않게 돼 있다든가 또는 뭐 내용이 전혀 산만하다든가 직무의 연관성이 좀 적다 하시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항목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일관성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의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단점을 얘기하기에 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어떤 글이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문장에 그래도 불필요한 내용이 조금 적은 편이다. 한눈에 읽기 쉽게 좀 돼 있다. 물론 글이 짧아서 그렇죠. 뭐 두 문장밖에 거의 세 문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짧게 전기가 돼 있어서 이 내용 이해가 편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저는 좋고요. 근데 이 조금 아쉬운 점은 보시면 차분한 성격으로 꼼꼼함을 최대한 발휘해서 깔끔하게 업무를 수행해낸다. 약간의 욕심이 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성격, 꼼꼼한, 깔끔한 업무 이런 장점들을 좀 여러 개 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쓰시면 첫인상이 강조돼서 압도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강점을 이야기하시더라도 압도적으로 뭔가 나의 첫인상을 높여주시려면요. 경험과 연관시킨다든가 아니면 한 가지의 강점을 직무하고 딱 연관시켜서 이 장점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쓰시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자, 말수가 적은 조용한 성격이라서 발단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자, 만약에요. 지금 이 항목은 사실 성격의 장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만약에 장단점 항목이다 하면은 뭐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격의 장단점 항목이 아니라면 저는 단점을 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정하여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가지는 성격의 장단점 항목이다. 그럴 때는 네, 물론 단점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근데 단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그렇다면 굳이 단점을 노출 안 하셔도 된다. 꼭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성장 과정이나 어떤 항목, 성격의 장점 항목에도 단점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솔직함이 능사일 때도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만났는데 내 첫인상을 단점을 나열한다면 그 단점에 우리가 꽂힐 수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요. 이 부정적인 단어가 부정성의 효과라는 게 있는데 부정성의 효과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뭔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말을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출을 적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 보기도 했지만 주위에서 저의 진중한 면이 오히려 낫다는 말을 많이 해줘 지금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는 합격 예시에서 충분히 괜찮은 답변입니다. 보완을 해줬죠. 단점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단점 쓰실 때는요, 조심해야 될 게 있으세요. 만약에, 만약에, 활발해야 되는 직무다. 네. 그렇다면 이 직무에서는 이 단점은 아무리 보완을 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면접관 분들이 누군가는 다대다 면접이거나 다대일 면접일 때는 면접관 분이 분명히 직접적으로 묻거나 간접적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격이 바뀌었는지 또는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리스크를 가져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직무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직무에서 치명적인 단점을 쓰시면 안 되고 장점도 직무에 맞는 어울리는 단어들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짧은 글에서도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과연 지원하시는 직무에서 어울리는 답변인가? 자기소개서가 어울리는 내용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욕심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시간 대부분을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즐기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인재는 일과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제가 실제로 발췌한 거든요. 일부러 자기소개서 항목을 쓰지 않긴 했었는데, 글쓰기 능력을 그냥 익히시라고, 뭐, 자기소개서 장점에서 아마 발췌한 걸로, 또는 장단점에서 발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높이는데 욕심이 많다. 시간 대부분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장점 같은 단점 있죠. 이런 것들도 실제로 학교 예시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단점을 뭘 써야 될까요? 도저히 찾지 못할 때는 약간 장점 같은 단점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근데 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의 첫인상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직무하고 맞는지 봐야겠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욕심 많다. 공공기관을 지원하는데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 경쟁력 높이는 데 욕심 많다. 이렇게 하면은, 네, 첫인상을 자기소개서에서 높일 수 있는데, 그냥 첫인상을 높이지 못하거나 무난한, 네, 사람으로 될 수 있고, 또는 사기업에 좀 더 적합하신데요. 네, 사기업은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경쟁력 높이는 거, 네,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 경쟁력의 뒷부분에 다행히도 네, 자기 개발을 사용한다니까 그래도 공공기관에 적합하다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분석하시면서 앞문장 보시면서 또 뒷문장을 보면 또 괜찮네 이렇게 전개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앞문장 봤는데 뒷문장이 또 안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뒤에 설명하는 부분들 일과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공감만 되면 이런 어떤 소재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것도 성격의 장점 항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많이 실제로 처음 쓰실 때 쓰는 예시입니다. 일단 읽어보면요. 저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며 주위 사람들과 매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한 저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며 회사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아 좋아요. 좋은 점은 뭐냐면 문장이 역시 간략해서 읽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쓴 자기소개서는 한눈에 보여요. 첫인상이 이게 일단 좋으려면 읽혀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과 가시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잘한 거 있어요. 문장 기호를 썼습니다. 매사에 작은 따옴표 안 된다. 작은 따옴표. 생각보다 작은 따옴표 할 수 있다. 작은 따옴표. 이런 부분 되게 좋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뭔가 표현할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일단 장점을 좀 찾아볼까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두긴 했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활발하다. 적극적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똑같은 거예요. 원만하다, 대인관계.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특히 성실하다, 정직하다, 긍정적인 생활 태도, 책임감, 최선을 다한다, 자신감. 이렇게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기소개서 예시에서 첫인상을 강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나열하는 거, 특히 장점을 여러 가지 나열하는 거 절대 첫인상 강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항목을 잘 쓰셨고 어떤 항목 한 개 정도 이렇게 나열하는 것 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뭔가 잘 쓰지 못하는 것들이 나열돼 있으며 나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면접관들과 나중에 만날 때 티키타카 또는 대화하는 부분에서 면접관들과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나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일 잘한다는 느낌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이 첫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인사팀에서 면접관 분들에게 이력서 자소서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읽어보시거나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면접장에서도 발생되지만 그 전에 서류에서 첫인상이 먼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도 이 직무 첫인상 압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점수를 일단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직무 장점, 첫인상을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거기에 경험이라든가 이 직무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네, 더 좋은 자기소개서 첫인상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조금 더 재미있고 좀 창의적인 예시인데요.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마늘과 같은 사람입니다. 작지만 씹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맵고요. 우리 몸에 좋은 마늘처럼 저는 강력한 추진력과 끈기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늘을 설명하는 거죠. 마늘이 어떤 거고, 근데 내가 왜 마늘 같은 사람인지 얘기했습니다. 뒷부분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현악방 학장으로서 물리적 또는 비용적 제약을 무릅쓰고 연주회를 추진해서 높은 호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중견기업 CEO분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회사 설립 이래 최초로 인턴으로 채용돼서 일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땡땡 회사 입사하면 마늘과 같이 독하게 일하고 회사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아마 영상 보실 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글의 길이를 제가 굉장히 짧게 짧게 좀 준비했습니다. 네, 눈도 좀 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제일 위에 있는 세 문장을 제가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마늘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마늘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했어요. 이거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길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설명충이 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친구가 설명이 길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보통은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답을 듣기 우리는 보통 원하지 설명을 엄청 길게 듣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인사 담당자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배우셨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에 들어가지 마늘에 대해서 궁금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잘하신 게 있습니다. 마늘과 본인의 본인이 왜 마늘 같은 사람인지를 설명을 연관시켰죠. 마늘 설명하고 연관을 시켰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마늘만 설명하고 끝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공감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마늘의 특성이 어떤 게 있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설명했기 때문에 직무 첫인상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팩트를 더 주는 거죠. 압도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현악반 악장으로서 물리적인 또는 비용적 제약을 무릅쓰고 연주회를 추진해서 높은 호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요, 중견기업 CEO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회사 설립 이래 최초로 인턴으로 채용돼서 일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땡땡 회사에 입사하면 마늘과 같이 독하게 일하고 회사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경험 쓰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땡땡 회사 입사해서 마늘과 같이 독하게 일한대. 네. 마늘을 앞에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또 언급해주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생각나진 않을 수 있지만 인사 담당자 면접관 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또는 면접을 하면서 강하게 임팩트 받을 것.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잘한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어들, 현악방 악장으로. 네. 이런 단어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재밌는 거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단어를 써주셔야 듣는 사람들이 상황을 그려보고, 아, 이렇구나, 이해나 공감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구체적인 단어 많이 써주시고요.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늘, 행동, 마늘. 네, 이렇게 진행된다. 근데 마늘, 행동, 마늘에서
마늘에 대한 설명이 짧고 공감이 잘 되게 잘 설명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글만 봐서는요, 지원자는 직무 자체가 추진력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 직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늘이 어울리죠. 그래서 작성해도 괜찮은 거. 직무하고 맞지 않는데 추진력과 끈기를 얘기하고 마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직무 첫인상, 직무 이미지가 오히려 떨어지는 안 좋은 현상을 불러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아,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참고하실 게 공공기관은 이렇게 재미있게, 엄청 재미있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기업처럼 구체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임팩트가 있고 잘 들리면, 네, 또는 뭐 잘 읽게 하실 수 있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케라시스로 머리 감고 세이로 세수하는 여자. 제품들을 나열했습니다. 땡땡땡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사용하는 제품의 대부분이 애경화학이라는 점을 알고 새삼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애경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면접 보기 전에 애경의 제품이라도 알아두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어렵지 않게 제 주위에서 애경 제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친숙한 기업.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애경화학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기사에 입사한다면 다시 한번 2080 치약과 같은 희대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요. 제품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는 것들이 구체화된 제품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면서 나타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직무 첫인상 높여주는 거는요. 그 기업에 관심이 있다. 근데 그 기업이나 기관에 관심이 있다를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제품, 서비스, 그리고 뭐 그 기업의 인재상도 좋아요. 예, 많이 변형되지 않고 오랫동안 쓰는 거지만은 인재상도 실제 합격 예시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나 그 조직의 리더의 신년사라든가 네, 대표자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용해 주시고요. 그 회사의 최근 이슈 또는 뭐 과거 이슈도 괜찮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이슈들 얘기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직무 첫인상 또는 자기소개서 이미지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조금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은, 케라시스로 머리 감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작은 따옴표로 강조했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 좀 솔직한 편입니다. 맞죠? 네, 어떤 경험들을 이제 본인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제 나타내고요. 짧은 역시 글이기 때문에 대단히 뭐 긴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품을 표현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석할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무조건 도움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짧은 구조부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재를 찾으시는 부분 그리고 전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을 자꾸 채우시면 충분히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짧은 것들 보시면서 전개하는 방식,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네. 예, 또는 어, 저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기호를 쓰니까 훨씬 보기 좋네. 구체적인 단어를 쓰니까 뭔가 재미있네.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장인 정신의 소유자로 다른 사람 같으면 은퇴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서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직장인들처럼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성실히 일하시는 아버지와 지금의 조건과 상황에 만족하며 편하게 안주하시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소일거리를 찾아서 일하고자 노력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활동적이며 사리분별이 명확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경제적 폭력 대신 정신과 마음의 풍요 속에 이남일녀 중 장남으로 성실하고 바르게 자란 결과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좀 어색한 부분이나 뭐 부족한 부분 있을까요? 일단 잘 쓴 부분 저는 먼저 본다고 했죠. 구체적인 단어도 나와서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공공기관에서는 쓰면 안 되겠지만은 사기업에서는 네, 부모님이 어떤 걸 하셨다 하셔도 좋고요. 아마 성장과정 항목일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가져온 게 성장과정 항목인데 사실 어떤 항목에 써도 돼요. 장점으로 써도 되고요. 네, 뭐 대내 활동 뭐 이런 부분으로 사실 써도 학경 예시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구체적인 단어 이남일녀 뭐 이런 것들 잘 썼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문장이 너무 깁니다, 맞죠? 그래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장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가 3개, 4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 이걸 쓴 사람들은 본인이 풀어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읽는 사람들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문장을 중간에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소개서를 이제는 분석할 수 있는 눈을 자꾸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장인 정신의 소유자로 부모님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주신 게 괜찮은 방법이고요. 글자 수가 길게 되면 당연히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여기 너무 글자 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작성해도 저는 합격 예시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글자 수가 길어지면 여기서 부모님 얘기는 끝내셔야 되고요. 그럼 무조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네, 부모님께 이런 거 영향받아서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얘기를 전개하세요. 어머님이 이제 활동적이시잖아요. 그러면 교재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 얘기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장점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줄여주시고 일관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대입니다. 이번에는 소제목을 한번 붙인 합격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예시를 여러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보는 눈이 늘어나. 합격 자기소개서 특징들을 좀 분석하고 있고요. 소제목 쓰니까 첫인상이 이제 소제목에서 이제 전달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조금, 부서가 조금만 맞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또는 글자 수가 길 때 소제목 이렇게 써주시면요. 야, 보는 사람들은 뭐 너무 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첫인상도 전달되지만 편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마라톤 전국관을 완주해본 사람은 다르다. 사람 대부분은 성급하게 서두를 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그 여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의 취미는 마라톤입니다. 매일 저녁 운동을 한 덕분에 마라톤 전국관을 완주한 경험도 있고 마라톤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웠습니다. 마라톤은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마라톤을 위해서 저는 제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란 것이 모두 극복 가능한 어려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일단 내용의 일관성이 좋죠. 잘 썼습니다. 글자 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낼 때는 행동을 많이 못 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자, 700자, 1000자, 뭐 1500자, 2000자까지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라톤을 몇 구간은 뭐 몇 킬로를 뛰었고 매일 운동을 어떻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마라톤을 뛰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했고 마라톤을 하고 나서는 뭐 상을 수상했는지 기록이 어땠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풀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이 이제 저렇게 돼 있고요. 소제목은 단어도 되고 문장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가로라든가 큰 따옴표 이런 것들 활용해서 많이 쓰고요. 전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를 썼습니다. 어떤 스타일이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업무 태도가 여기서 좀 느껴져요. 본인이 급하게 뭘 서두르지 않고 그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정구관을 완주했대요. 끈기나 정신력이 강하다는 거죠. 체력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무들하고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첫인상이, 이 사람은 끈기, 그 다음에 강인한 정신력 이렇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직무에 적합한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소개서는요, 우리가 직무 먼저 분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학경 예시도 이렇게 아마 같이 살펴보면서 충분히 느껴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압도적으로 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직무 분석하시고요. 이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관련된 단어들을 자기소개서에 쓰셔야 합니다. 지금 이 경험과 쓴 자기소개서 좀 보셨거든요. 근데 이 마라톤 얘기를 하는데도 중간중간에 어? 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직무하고 관련돼 있으면은 인사 담당자, 면접관들이 지금 이 직무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지금 지원하신 분이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이런 이미지를 전달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저희가 외부 면접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먼저 받아보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읽어보더라도 야, 이 지원자는 약간 기대가 된다. 이미지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정말 맞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자기소개서 보게 되면 이분은 직무 이미지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을 더 파악하거나 그런 것들을 깨주지 않으시면은 어,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을 맞이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전에 채용 공고문, 직무와 기업을 꼭 선정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는 채용 공고문을 꼭 보시고 취합을 해주셔서 관련된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꼭 업무 수행 내용, 직무 수행 내용도 보시고 필요 지식 기술이 혹시 있다 하시면은 그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압도적으로 네, 직무 첫인상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이번 시간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네, 항상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